여러분, 만약 수십 년 전 당신의 학생이었던 이가 세월을 넘어 다시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모른 채 인연을 시작했다면요? 여기 황혼의 쓸쓸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한 남자, 박성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튜브 라디오를 듣고 문득 과거의 기업을 떠올린 한 여인, 그의 옛 제자 최은정 씨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다시 마주한 스승과 제자.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 잿빛이던 서로의 삶을 찬란한 빛으로 물들이는 늦깎이 별이 됩니다. 박성철님의 사연을 담은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성철은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평생을 교단에 서서 수많은 아이들의 길을 비춰주었죠. 참 스승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가득했습니다. 작년에 먼저 떠난 아내의 빈자리는 그를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박성철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텅 빈 서재에 앉아 더 이상 손때 묻을 일 없는 오래된 책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존재인가? 멍하니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며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죠.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은퇴 후에 무기력하고 평범해진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과거 학생과의 사소한 오해에도 밤새 잠 못 이루던 그였지만 이제는 어떤 문제도 그를 흔들지 못하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을 무심코 지나치던 그의 눈에 작은 공고문 한 장이 들어왔죠. 어르신들을 위한 유튜브 라디오 방송 제작 교육 수강생 모집. 처음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공고문 한 구절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그의 심장을 툭 거느리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도전과 배움에 대한 아주 미미한 호기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죠. 남은 여생을 이렇게 보낼 순 없다. 작은 결심을 한 그는 조심스럽게 공고문을 뜯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잿빛 세상에 아주 작은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유튜브 라디오 교육실은 박성철의 정적인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젊은 강사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죠. 박성철은 어색함에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기 조작이 서툴러 마이크 선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릴 때였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오셨네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60대 초반의 활발하고 사교적인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마이크 선을 연결해주며 박성철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는 박성철의 잿빛 일상에 무언가 따뜻한 색을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박성철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웠죠. 하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앳된 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친절한 문화센터 동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최 여사 또한 박성철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주름진 그의 모습에서 엷고 열정적이었던 선생님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수업은 늘 새로운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이크 연결, 편집 프로그램 사용, 박성철은 매번 허둥지둥하기 일쑤였죠. 그때마다 최 여사가 곁으로 다가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군. 괜찮아요, 선생님. 처음엔 다 그래요. 자,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문화센터 식당에서 소박한 백반을 마주하고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박성철은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최 여사는 홀로 손주들을 키우는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재피치던 박성철의 일상에 무지개색 물감이 조금씩 번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는 평생 사용하지 않던 스마트폰으로 최 여사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연습을 했고
띠링 하고 답장 알림이 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설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어느새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죠. 그녀는 유튜브 라디오 수업 외에도 박성철을 위해 작은 간식을 챙겨오거나 퇴근길에 일부러 그의 아파트 방향으로 함께 걸으며 소소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그녀의 꾸준한 관심은 박성철의 딱딱했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유튜브 라디오 공개 발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박성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기술적인 오류는 계속됐고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막막했죠.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라는 오랜 습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괜히 망신당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박성철은 들고 있던 컵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과거 교사 시절 아들과의 해묵은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로 그들은 서로에게 차가운 담을 쌓고 있었죠.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좋아요. 기술이 좀 서툴어도 선생님의 진심은 누구보다 잘 전달될 거예요. 제가 보증해요. 최 여사의 따뜻한 격려와 강사의 진심 어린 조언 덕분에 박성철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발표회 당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 교사로서의 삶, 그리고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솔직한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안정되고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저에게 황혼은 그저 끝없는 쓸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비로소 진정한 빛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찾게 해준 저의 별 같은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 덕분에 제가 다시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유튜브 라디오는 예상외로 청취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우연히 이 유튜브 라디오를 듣게 된 아들은 아버지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된 오해가 유튜브 라디오라는 매개를 통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발표회장으로 찾아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따뜻한 포옹을 건넸습니다. 박성철은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닌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화센터 교육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던 최 여사는 길을 걷다 우연히 휴대폰으로 흘러나오는 박성철의 유튜브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언급한 별이라는 단어, 그 모든 것이 최 여사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찾게 해준 저의 별 같은 분께 최 여사의 눈이 크게 띄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학창시절 그림에 대한 꿈을 키우던 2학년 3반 교실. 늘 무뚝뚝했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봐주던 담임선생님 박성철. 그림 속엔 늘 어두운 색채가 가득했지만 선생님은 그녀의 그림에서 묘한 빛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림 한 장을 들고 수줍게 찾아온 은정에게 박성철은 진심을 담아 칭찬했습니다. 은정아, 네 그림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있어. 너의 재능은 별처럼 빛날 거야. 그때 은정이 건넨 작은 선물은 직접 만든 수제 연필꽂이였습니다. 어설프지만 정성이 가득했던 그 선물은 박성철의 책상 위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은정은 더 이상 학교를 찾지 않았고 그의 기억 속에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은정, 그 이름, 그 시절의 기억, 자신에게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었던 아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최 여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발표회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성철 선생님이 아들과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본 최 여사는 조용히 다가가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세요? 2학년 3반 최은정. 제가 그때 선생님께 드렸던 작은 그림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저에게 너의 재능은 별처럼 빛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최은정이에요. 박성철의 눈이 크게 띄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었던 아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박성철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최 여사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철과 최 여사, 아니 이제는 은정 씨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마치 운명처럼 얽힌 깊은 인연으로 발전했습니다. 박성철은 은정 씨가 과거 자신의 제자였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은정 씨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선생님과의 재회가 이토록 따뜻한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박성철의 낡은 학창시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이때 정말 개구쟁이셨죠? 전 늘 선생님 그림 칭찬해 주셨던 거 기억해요. 네가 그때 그 은정이었구나. 나는 왜 이제야 알아봤을까? 미안하다. 네 그림 참 빛이 났지. 웃음 섞인 미안함과 따뜻한 그리움이 오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아파트는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은정 여사와 함께 요리하며 재료를 다듬는 소리, 냄비에서 보글거리는 정겨운 소리, 서로에게 농담을 건네며 터져나오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던 요리에 서툰 박성철에게 최은정 여사는 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여행지를 이야기하며 설렘 가득한 계획을 세웠죠. 박성철은 은정 씨를 위해 익숙지 않던 등산을 함께 시도하며 땀을 흘렸고, 은정 씨는 박성철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며 정겨운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했고, 이제는 최은정 여사를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친구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며 덕담을 건네는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박성철의 삶은 최은정 여사 덕분에 활기와 유머를 되찾았고, 최은정 여사는 그에게서 안정감과 깊이를 얻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함보다 진솔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자산임을 말이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황혼의 로맨스를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아름다운 인연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성철에게 최은정 여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 그리고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해준 별 그 자체였습니다. 박성철과 최은정 여사는 이제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사랑 이야기라는 유튜브 라디오의 진행자가 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자신들의 놀라운 인연과 황혼에 피어난 사랑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소통을 즐기고 있죠. 두 분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덕분에 저도 잊고 지내던 첫사랑을 떠올렸어요. 선생님과 제자라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이 쏟아질 때마다 박성철과 최은정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에 무기력하고 고독했던 박성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밝은 미소를 띠는 활기 넘치는 노년으로 변화했죠. 나는 쓸모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되찾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최은정 여사 또한 박성철과의 사랑으로 더욱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 채워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두 사람은 문화센터 텃밭에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싹트는 새싹처럼 그들의 사랑은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집중할 뿐이었죠. 인생은 마치 잘 익은 와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깊고 풍부한 향은 제자였던 그녀, 그리고 이제는 제 동반자가 된 그녀와 함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랑과 삶의 의미가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나이 들어도 우리는 배우고 사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도 당신을 비춰줄 늦깎이 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